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뉴스가 또 쏟아졌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그 2차 종합특검 후보에 대북송금 의혹 사건 당시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줄철 변호사가 이제 추천이 돼서 당한 파괴 파장이 큰데요. 의원님께서는 혹시 전준철 변호사가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뭐 법조계 출신이 아니어서 전혀 모르고요. 네. 보통 이제 특검을 추천할 때 이제 원내 대표 이제 원내 지도부가 특검 추천을 받습니다. 네.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을 때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네. 법사위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법조계 인사에 대한 것들과 세평을 다 듣기 때문에 네, 예. 누가 좋은지에 대한 것들, 이 특검에 가장 맞는 적절한 인물이 누군지에 대한 것들을 추천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당 지도부하고도 좀 상의를 하게 되죠. 당 네네.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보통 단일 후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한 서너 명을 이렇게 올려서 쭉 검토를 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네. 따지게 되는 건데 네네. 그런 절차적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변호사가 됨으로 인해서 네. 특검 후보를 제대로 추천했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파장이 일게 된 것이죠. 예. 네. 이걸 지금 나온 보도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인사검증 실패다.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해석이죠. 네네. 정 대표도 몰랐던 것 같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이력을.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건 이제 맥락상으로 보면 네. 이성윤 최고위원이 중앙지검장 출신이잖아요. 예. 이제 검사 특히 이제 특검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한 판단을 했고 검사 출신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뭐 적절한 인물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맥락상으로 보면요. 네네네. 네. 그 사실 특검 추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추천하신 변호사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인사 문제가 불거진 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또 한번 당 청간에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이 없죠. 기사를 접하고 사실상 민주당하고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당정 관계 내지는 당청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건 야당은 이 관계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종합특검이라 그런 제2특검 같은 경우는 또 야당의 강력한 그 반발 속에서 또 만들어진 특검이에요. 네. 그런 만큼 당이든 청와대든 이 제2특검이 앞으로 170일 동안 어떤 수사를 하고 또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될지 더군다나 6.3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가는 이 그렇죠. 특검이 상당히 시작부터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받고 출발하는 게 중요한지 그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런 엇박자를 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원내대표를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 몇 대목이 있어요. 네. 민주당 다운 당규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원내에서 이제 이렇게 국회 몫으로 추천을 하는 몫은 다른 민주당 몫으로 추천을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원내대표 이제 거기에 이제 업무 원내대표가 이제 판단해 가지고 네네. 물론 당과 이렇게 또 그 내용은 이제 같이 공감을 하겠지만은 공유를 하겠지만은 네네. 이건 제가 이리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한병도 지금 얼마 전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이 내용을 별로 모르고 있고 정청래 당대표의 측근 핵심 최고위원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이성윤 최고가 아무리 검사 출신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지만은 이걸 그러면 이성윤 그럼 최고가 이걸 추천하고 이게 윤석열 또 정권 시절에 뭐 탄압받는 그런 네, 검사다. 그렇게 그 이유 하나밖에 것이죠. 없는 건데. 그런데 막상 그것도 언론들이 팩트 체크하니까 별로 불이익을 받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윤 최고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걸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가 이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이성윤 최고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민당목 추천 특검으로서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보아야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박수원 수석
대변인이 부랴부랴 일요일 날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에게 뭐 사과하고 네, 그렇게 했죠. 또 뭐 다운들에게 사죄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냈잖아요.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당청 관계가 원만치 않다. 또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 가지고 불편한 그 심기를 뭐 어떤 형태로든지 흘러나갔죠. 그게 보도가 됐으니까. 네네. 오늘 뭐 아마 민주당 내가 좀 어떤 사정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좀 잘 봉합하는 국면으로 가려면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뭐 어제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과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파장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과 이제 맞물려서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청청, 당정청 이런 것들이 이제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특검이 또 제2특검은 종합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특검이 특검보 임명과 더불어서 수사관들 다 임명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어쨌든 협조 체제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조국 혁신당으로 이제 특검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제2특검에 대한 수사도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그 실타래가 잘 안 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 것이죠. 네. 지금 보면은 최고 지도부가 이제 보궐로 새로 구성된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건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아주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퇴하라고 했죠. 예. 네네. 그리고 강덕구 의원도 지금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지도부 안에 이런 목소리들이 파열음이 계속 나는 것들이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지도부에서 오래 일을 해봤는데 지도부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안에 대한 정무적 판단과 더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밀한 계획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밀성이 아주 매우 필요한 거고 네네. 그 치밀함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의원들의 지지라고 하는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사전 정치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것들을 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내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당내의 다수파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안에 네네. 대한 것들을 네네.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그 당내의 의원들에 대한 지지 그룹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조금 등한시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안이 넘어왔을 때 당내에 분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까요? 지도부의 치밀성, 아주 계획성, 로드맵 이런 것들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 당내의 의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을 때 추동력과 추진력을 받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처럼 비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평론가의 영역인데 사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은 네. 국회의원들 다 하면서 이게 다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네.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평론가적 영역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아니 그리고 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예. 지금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도 13일까지 합당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내놔라 좀 이러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계속 보도를 보고 생각을 했을 때 13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당연히 이런 생각 먼저 든다는 거죠. 자, 김성태 그러니까 지난 1월 21일 정청래 당대표가 일반 뭐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던진 입장도 아니고 전격적인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난 1월 22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전격적이면서도 승부수고 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홀로서기. 이 집권당이라는 것은 숙명적 한계를 가져요. 대통령을 만들어 나오면은 그 1호 당원인 대통령과 또 대통령을 만든 집권당으로서는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무한한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선출된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 칼라나 이미지보다는 대통령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는 게 보통 집권당 대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숙명적인 한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보수 진영은 너무 일찌감치 그냥 수직적으로 자빠져가지고 그냥 여의도 출장소라는 그런 뭐 비판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뭐 출범한 지 뭐 3개월 만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왔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너무 일찍 좀 자기 정치 칼날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지금 1인 1표제부터 이제 조국 혁신당, 그 조국 혁신당도 어제 이제 조국 대표도 기자회견을 한 거는 이게 한편으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지금 당내적으로 수세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당청 간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불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청래 당대표를 응원하는 그 쉽게 말하면 내용이 한 꼭지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걸로 가지고 질질거리다가 조국 혁신당이 쉽게 말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당 내적으로. 당 내적으로. 그나마 호남이라든지 수도권 쪽에는 후보라도 그래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부간의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도 또 그럼 나도 어떡할래. 이미 민주당 사무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하면은 뭐 최고위원 한 자리는 이미 보장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그 기자회견 나온 모습은 이건 정청래 대표한테 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번 주가 13일이 금요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내적으로는 늦어도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판단이 서야 되는 사안이니까 정청래 대표가 참 고뇌 어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내일 의원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의원님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전체적인 합당에 대해서? 분위기는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은 어렵다는 분위기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순리대로 쫙 진행되는데 지금 뭔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제 걸림돌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제 조국 대표도 이 합당 논의에 대한 것들이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하나의 어떤 돌파구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합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 이거를 좀 최후 통첩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정청래 대표는 얼마나 또 고민이 많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도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처음에 저는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예. 합당에 대한 그 합당의 명분으로. 명분으로. 네네. 그러면 하나의 어떤 대안적 모델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선거를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접전 지역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네. 지역들이 있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선거 연대기구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하나 만들어서 지방선거 승리하는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논의를 좀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면 어떻겠냐 이런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왜 그러냐면 네. 합당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합당의 전초적 단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 뭐라고 할까요? 뭐 지방선거 연대기구가 됐든 뭐 수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가장 어려운 즉 상징적인 곳 한 뭐 5곳에서 10곳 정도는 이것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모델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하고 그 가운데서 다음 논의를 진행을 해야지 여기서 저는 그냥 둘 다 합당 논의를 그냥 멈추겠습니다 하면은 둘 다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명분도 잃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런 가운데 당원들도 지금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기구 정도를 만들어서 그 가장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 지역에서는 승기를 이끌어서 그다음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여기서 그냥 다 안 하면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 둘 다 타격이 크다. 정청래 당대표가 정치를 그래도 상당히 하신 분인데 네. 이거는 저는 좀 섣불렀어요. 왠가 하면요. 네.
이게 조국 혁신당하고 통합을 하려면 그 이전에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하나 만드는 건데 네, 네. 그게 연동형 비례제예요. 네, 네. 완전한 연동형이 안 되기 때문에 준연동형이 네.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것 때문에 이거 만들려고 공수처 만들고 또 이거 또 군소 야당에서 이것도 뭐 협조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건 처음부터 우리 이런 식으로 연동형 비례제 반대해. 그렇지만 뭐 이걸 통과를 시켰으니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정당 우리 우호 정당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석 만들어지면 우리는 바로 합당할 거야. 네. 그래서 바로 합당을 해버리거든요. 그랬죠.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내적으로 논의를 내야 돼. 앞으로 준연동형 이 선거제도 이거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필요 없다. 다시 원상이 회복하자. 든지 뭔가 그런 내적인 어떤 자성과 또 비판 그리고 또 어떤 평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이걸 정청래 당대표가 제안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도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내일 의원총회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지도부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그 당원 투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당원 투표 부분은 다음 얘기가 투표 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네. 얘기한 것처럼 네네.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흐름을 쭉 보면 네. 이 명분도 이제 수용하게 되고 네. 가장 중요한 당내라고 하는 것은 당내의 의원들의 공감대와 지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파하고 난 다음에 1차 관문인데 1차 관문을 지금 통과를 못했는데 어떻게 당원 지지로 바로 넘어가서 그러면 모든 사안을 앞으로 그럼 당원 지지 투표로 넘길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합당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네. 의원들이 이 합당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 여기가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당원 투표까지는 못 가는 거죠. 네. 오늘 저희 지금 이 시간에 네. 재선 의원들 간에 토론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가야 되는 가셔야 건데. 되는데. 네. 그러고 내일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절차적 과정들을 쭉 보면은 네. 합당 논의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도영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직을 걸고 사퇴나 재신임을 나에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직을 걸고 사퇴 재신임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김성태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끝난 건가요? 거죠 이거는. 그냥 끝난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지방선거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뭐 장동영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징계 제명건이든 뭐 당내 지금 갈등 일정 부분 이 부분은 뭐 이걸 갖다 추스리고 통합의 어떤 리더십으로 이렇게 6.3 선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당 체제를 갖추고자 했지만은 네. 뭐 그거는 미완성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내 쪽으로 큰 뭐 지금 선거를 이끌어갈 그런 주체 지금 당 지도 체제를 뭐 붕괴시키고 혼란을 또 가져올 상황까지 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또 일으킬 당내적인 추동력도 없고 네.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윤리위 제소 얘기지 않습니까? 윤리위 제소 카드로 거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연에서 친한계 배현재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착수를 했다 그러고 또 서울시당은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고 윤리를 놓고 계속 이게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지금 될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당에 대한 부담만 더 가중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의 큰 그릇을 가진 그런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정당이었어요. 네. 그 다양성은 이제 큰 그릇이기 때문에 다 녹여낼 수가 있었는 건데 지금은 너무 작은 그릇 그것도 사발종지처럼 좀 거미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우리 내적인 어떤 갈등의 내용들로 가지고 자꾸 당 내적인 당헌 당규나 또 그것도 모자라면은 또 법적인 어떤 판단을 구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가면은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당으로서의 본연의 어떤 목적 자체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선거를 불과 얼마 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정말 진용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진정비의 시간이지. 정비의 시간도 늦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할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닌데 안타까운 상황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뭐 하나 코멘트하기 좀 그런데 하세요. 네. 정치는 정치와 윤리를 동일시하든가 아니면 선 도덕과 선 윤리를 우선하면 정치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정치가로서 입지가 설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냐면 무슨 경찰 수사를 보고 하겠다. 한동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아니면 뭐 배현진 시당위원장 문제를 윤리위원회 한다든가. 그러니까 윤리의 영역과 수사의 영역으로 정치 영역을 끌고 가는 네. 그런 문제로 좀 가서 정치력이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내 싸움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새 싸움이에요. 새가 어느 정도 형성됐냐. 그러면 친한계가 장동혁 대표를 물리칠 수 있는 새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 네. 이루어지느냐. 네.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건재하게 되는 거고 패하게 되면은 물러나게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까지 계산한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지방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패할 것이다. 그러면 당은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그러면 친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저 한동훈 대표를 제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권은 그 친윤계가 계속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까지 간 수싸움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는 문제죠. 네.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어제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성을 쌓으면 편해요. 이제 잠실체육관에 자기 지지자들만 몰아서 한 15,000명, 2만 명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이루어질 것 같고 네. 아 이거 내 지지 세력이 상당히 세다 하는데 예. 징기스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을 쌓는 자 곧 망한다. 한동훈 대표는 뭐냐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대중정치 해보셨지만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감동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어제 콘서트 하는 거 보면 무슨 뭐 아이돌과처럼 멋진 옷 입고 그냥 뭐 몇 마디 하고 그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한 15,000명에게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대중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온몸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온몸을 던지지 않고 그냥 그 자신만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저는 거기서 더 넘어가기는 어렵고 네. 이 정도 되면은 정당도 창당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냥 거기 15,000명 한 2만 명만 팬덤 형상으로서 거의 가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더 확장력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대목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 창당할 이제 그런 완전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계획신당 한쪽에 또 이 부분이 참 아픈 손가락인데 여기다 또 더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시고 아유. 앞에 내용이 이제 충분하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선거 연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저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일정 부분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법안 발의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불과 며칠이 안 지나서 이게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석개혁신당 대표와 그러니까 쌍특검 네네. 그러니까 그 통일교 이제 수사 그리고 이제 공천헌금 뭐 네, 이런 그걸로 내용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이거야말로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자. 그래서 양당이 공조한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개혁신당은 또 우리 당 내적인 상 때문에
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 개혁신당하고의 연대 조건이라는 것은 아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하고의 그 관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출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성 관계성을 막 이렇게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밖에서 보는 눈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이제 12월 19일 날 이제 최종적인 2월 19일. 2월 네네. 19일 이제 1심 선고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 이전에 이제 우리 당이 좀 변화와 쇄신을 통한 어떤 자정 노력 그렇게 해서 정말 1년 내에 윤석열 뭐 그런 13 비상계엄을 5판에 늪에서 우리가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당 내적인 갈등과 분열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털어내는 특단의 의지를 가져야만이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뭐 최소한 선거연대라도 일정 부분 해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대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 이렇게 공천 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삭 축지에 더 크게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6월 조기 대선에도 8%는 넘는 지지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존재 기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정 부분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신당이라는 존재감을 유지를 하려고 할 건데 네네. 그러려면은 후보를 많이 내야 돼요. 강력단체, 기초단체, 뭐 강력위원, 기초위원. 그 자원이 개혁신당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결론은 이삭 죽기에 상당히 그 전략적 목표를 일정 부분 둘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략적 판단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 깔끔하게 전련내내고 또 당시 집권당으로서 집권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지고 거듭 태어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에요. 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그 지역 통합 관련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곳 한 4곳 정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광주 전남만 통합이 선거 전에 될 것 같다는 그 판단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세는 이제 가는 거죠. 네. 우리나라 이제 국가 경쟁력을 하려면은 보수 진보 모든 정당을 통합해서 선거 행정 통합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물꼬를 어디서부터 할 거냐 네네. 얘기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광주와 전남에 대한 것은 이제 숙성이 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원래 논의가 됐던 것은 대전과 충남 아니에요? 그럼 네. 대전과 충남에 있는 국민의힘 도지사 시장이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자. 네, 근데 네. 지금 선거 차원에 임박하니까 그쪽에서 안 한다는 의견들이 들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명분을 잃는다. 그럼 저는 흐름으로 볼 때는 네. 대전 충남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흐름이 가면. 선거 전에 이번 선거 전에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2월 정도나 3월 초 정도까지는 행정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